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번째 관련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종 체육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좀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학교에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10시에 얼굴을 해놨었는데 오늘 다른 언론들이 10시 40분을 기다려가지고 잡았던 시간이라서 까먹었다고 많이 났습니다. 먼저 수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안에서 세종시 학생 모두가 특별해지는 삶의 경험을 누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양분들의 체육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키워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와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교육적인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두고서 학생 선수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학교 체육교육 운영을 이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실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주당 체육 수업 시스템 교육 과정에 도입된 기준은 철저하게 지키고 초등 체육 전담교사 구성 비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총 26명을 지원해서 담임 선생님들의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나 방학 중에 스포츠 캠프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연간 272시간 이상의 체육 활동을 확보하고 고등학교는 3년간 매 학기 10단위 이상의 체육 수업을 편성함으로써 학교 체육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차시의 생존 수영 실시 교육을 편성해서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은 부서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 수영 이론과 실기를 통합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이 한 가지 운동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일반 학생의 운동 결핍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평생 운동 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 창의체험, 자율동아리, 틈새 실험과 같은 시간을 활용한 145종의 소규모 수준별 신체 활동 동아리인 365 플러스 체육보험 활동을 운영해서 그동안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하겠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저체력 학생이나 비만 학생 그리고 경계 수준에 있는 학생의 체력과 개별 특성에 맞춘 건강 체육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체력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건강, 체력, 인성,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의 장애인 학교별 교내 스포츠 리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한 종목 이상 스포츠 리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기당 2-3개의 리그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학생 주도 체육 활동을 더욱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다채로운 교내 체육 이벤트를 직접 개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학생 중심 창의 융합 스포츠 스쿨을 2024년도 10개 학교에서 올해는 2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일청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을 단위 스포츠 클럽 공동동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동동은 한자로 마을동, 아이동, 그다음에 동주일동 이렇게 해서 마을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한다는 일종의 체육과의 그 100%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 25개 학교가 각각 거점으로 운영 중이었던 공동동 사업을 2025년도에는 30개 학교로 확대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 시민이 어우러지는 스포츠로 하나 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킹볼이나 테니스, 볼링 같은 기존 체육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목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심판 강습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한데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스포츠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배 스포츠 클럽 대회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간 만남과 소통의 매개가 되어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12월까지 종목별로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공동, 협동, 도전의 스포츠 관심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 11개 종목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 대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배구 종목을 11월 전에 우리 세종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것입니다. 나아가 체육 특기를 가진 우수 학생 선수 발굴을 위해 10월경 교육감배 세종 학생 실대회를 기존의 13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육상, 테니스, 펜싱을 포함한 총 11개 종목 26개 운동부가 2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특히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 운동부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환경에서 학교 운동부가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의 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대회와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스쿨 온라인 보충 수업을 통해 개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대회 출전 시 그 대회 다음날을 운동 없는 날로 지정해서 피로 누적에 따른 부상 예방이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선수가 미래의 체육 지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회 체육 진로 캠프를 운영해서 체육계열 진학 상담과 체육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창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클럽 기반의 지역형 피로 운동부와 공공형 스포츠 클럽 전문 선수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동부 육성을 마침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안전관리, 훈련 설계, 평가와 같은 지도자 운동 소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종목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학교 운동부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해서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선순환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교 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학교 운동부 활성화, 학생 선수 학습권과 인권 보호,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그리고 학교 체육 활성화 같은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실태와 동력별 회원단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 운동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역할로 체육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 배려, 협동과 같은 스포츠의 가치를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배워갈 수 있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이제 마이크가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서요. 네. 됐나요? 네, 저 SBS 세종방송의 김우승 기자인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 그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한 스포츠 학원에서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은 최근 한 5년 동안 한 200여 명의 학교 운동부 선수가 뭐 연계 스포츠가 이렇게 서로 체육이 연계된 그런 부족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타 시도로 뭐 유출되는 현상들이 좀 있다고 지적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11개 지금 운동부가 이제 학교에서 11개 종목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5개 종목은 이렇게 초중고까지 다 연계가 되는 반면에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향후 이런 좀 그 보수 그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뭐 연계 방안 또 계속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 그 세종시청에서 그 국민체육영재학교 문체부에서 그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설립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좀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좀 이런 식으로인지 그리고 체육영재학교 설립하는 거에 대한 좀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담당관인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업무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 과장 이석입니다. 기자님 2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학교 운동부 연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1개 종목이 현재 5개가 연계가 완료된 상태고 6개는 아직 미연계 상태입니다. 이거는 연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운동부 창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계가 계속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신설 운동부 종목을 우리 작년에 예를 들면 나고초에 펜싱부를 창단한 것처럼 운동부가 종목이 신설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동부 창단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운동부 창단과 별개로 기존의 한 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가 지역형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에 운동부가 하나 마련되면 그 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그 중학교에 와서 같이 운동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으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치원 중학교에 검도가 있는데 검도는 연계가 완료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치원 중학교에서 졸업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고등학교가 지금 검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학교와 협의를 맞춰서 그 조치원 중학교에서 여고 진학 학생들 선수들을 검도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연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국립체육연계학교 관련해서는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 세종 포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세종이 후보지 중에 17분의 1의 확률적으로는 17분의 1의 확률로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아직 체육중고가 마련되지 않은 제주 그리고 세종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지 여건 또 중앙정부와 이런 걸 고려할 때 세종이 최적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유치부에서 세종시청과 함께 저희가 활발히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협의가 또 문체부 또 교육부와 함께 협의할 때 그런 방향성도 요청하고 또 그 와중에서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세종체육연계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중돌고 이태기입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면은 이제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에 대한 그 초중고 학생들의 사후 등급 비중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사후 등급이 한 11%였다가 중학교에 15%, 고등학교 30%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은 세종시에서 어떤 입시라는 경쟁,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학교 현장의 어떤 부분들, 지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점점 지나갈수록 학생 건강 체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내용에 공공형 스포츠 클럽 전문 선수단 야구를 운영하겠다라는 요구 부분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세종시 많은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공주 중동초로 비자전을 통해서 지금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10여 명이 넘는다고 좀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 지금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 요것을 운영하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대안은 초중고의 운동부를 창설하는 것이 창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팝스 학생 건강 체력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의 이제 사원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예측하셨듯이 세종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사원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학력 공부에 더 집중하느라 체육 활동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가 올라갈수록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조금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교감님 방금 브리핑에서 안내하신 것처럼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이제 원하는 체육활동 같은 거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학생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 스포츠 클럽 이제 야구 종목이 저희가 운동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세종시에 공공 스포츠 클럽 협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전문 선수까지는 아니고 일반 학생과 엘리트 학생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취미와 운동을 좀 결합한 형태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규모로 볼 때 아직 저희가 야구부가 아직 구성되어 있는 학교가 없는데, 이건 또 이제 저희가 규모가 세종시 규모가 더 커지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가 뭐 추진 안 할 이유가 당연히 없고요.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이거는 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먼저. 예, 경총일보 김재훈이라는데요. 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체력 관리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첫 번째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체 활동 동아리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킬 계획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 5등급 학생들 이제 비만이나 체력 등급이 좀 낮거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인 학생들을 최대한 체력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이제 하는 게 저희가 목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기 싫다는 아이를 강제로 나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각급 학교에 요 건강체력 학생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약간의 수당과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위한 그런 도구, 공이라든지 네트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이걸 학교로 다 지급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소극적인 학생들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스포츠 활동 동아리를 마련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 동아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5월에 그 특대형 축제 형식이나 특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일을 많이 유도하기도 하고, 또 학교 간에 이렇게 선의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세종에 최근에 저희 교육을 10년 넘게 않지만 학교의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이 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데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놀이 시간을 좀 확보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학교별로 다양한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신서희 기자입니다. 체육 계열 지단 상담과 체육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운동부 연계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까지 뭐 실업진 연계나 대학 진학이나 이런 진로 진학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동동동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이제 프로그램이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수남동이나 보람동 이렇게 그 크로스로도 다 지원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운동부 학생들 대학 진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부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고3 학생까지 쭉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운동선수 출신이 11명인데 11명이 전부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 진학한 학과도 전부 체육 계열 학과로 100% 진학을 했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100%까지 아니지만 95% 이상은 이제 동일 계열로 진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동동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아까 저희 교육감님이 이제 체육 계열 이제 캠퍼스형 공동교육생각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과 관계없이 세종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학교급별로 좀 나눠져 있는 종목도 있고 통합 운영하는 종목도 있는데 신청하면 보람동 학생도 한술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 가서 활동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고운동 학생이 또 뭐 좀 멀지만 수감동에 있는 학교에 와서 공동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클럽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교 후에나 이제 주말에 방학 때 같은 때 이행해서 스포츠클럽에 일기전이나 학부모들이나 하고 있는데 가 보시면 대회 진행, 심판 이런 걸 전부 다 현지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고 특정 종목, 야구 심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야구협회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서 같이 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야구나 뭐 여러 특정지에서 실제 그 기록원, 그 전문 기록원이 양성이 돼요. 자격증이 있는 분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를 하고 이러는데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몇 분이 정식으로 전문 기록원 점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세종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스포츠클럽 야구 대회가 있을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친구들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고 각 개인이 어느 경기에서 어떤 기록을 가졌었는지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졸업생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지원해서 대회 진행을 보조해주는 걸 강연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세종에서 학교 다닐 때 전문가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중동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츠를 즐기고 그 중동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그 선생님과 이렇게 관계가 돼서 진학 자체를 그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가서 스포츠과를 대학을 다니면서 와가지고 그 대회를 진행해 보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가면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이제 전문 선수들이 고3을 졸업해서 11명 전원 대학에 갔다는 거고 그런 친구들 말고도 일반 학생들 가운데서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학에 지나던 구체적인 통계를 잡기 어렵지만 그런 경우가 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적 매체를 그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과목을 여기저기 개설을 하고 그 과목을 원하는 친구들이
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그 체육 선생님들이 스포츠에도 공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한솔중학교에 계시는 김준현 선생님은 옛날 프로 그 배구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한점에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배구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구가 가지고 생존해 배구 국민이 있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곳곳에 옛날에 대학 다닐 때까지 혹은 이렇게 그 전문 선수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꽤 계셔요.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교수님이 잘 지도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그 친구들이 그 학교에 가서 어느 학교든 간에 같이 가서 함께 훈련도 하고 교수님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점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클럽 대회를 진행할 때 평상시 모여서 동동동 클럽에서 와서 배울 때는 한 선생님께서 같이 배우는 그 동료이고 그러나 이제 일단 그 동동동이 아니고 각 학교로 흩어지면 그 친구들이 거의 각 학교의 그 팀의 주장 또는 주전 선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함께 훈련하는 친구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이렇게 돼서 좀 과도하게 승부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런 문화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동동동 클럽을 운영해 주시는 체육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주말에 체육 그 스포츠 클럽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거의 다른 일정 제껴 놓고 거의 모든 경기장에 가서 우리 선수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정말 당신들을 헌신해서 올해 3월 3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대회하고 있는데 거의 4월 1일부터 12월까지 거의 모든 주말을 다 반납하다시피 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회를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늘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종만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주시는 것이 바로 운동동이고 그 운동동에 기초한 스포츠클럽 대회라는 말씀을 꼭 이번 기회에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랑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네, 대전이면 지금 최대일 기자인데요. 운동 없는 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주말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처음 되는 건지 또 주말대회라면 토요일 날도 경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지칭하시는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운동 없는 날 말씀 운동 없는 날이에요. 운동 없는 날 이제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대회 기간이 아무래도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되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운동 대회 끝나는 다음 날은 운동 연습을 하지 않고 하루 휴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이나 공휴일이면 그냥 휴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직 뭐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운동 대회 마치고 와서 다음날 대회에서 시간 지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말대회도 예. 공휴일이 포함되거든요. 공휴일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이제 스포츠클럽 대회는 이제 정규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평일 시간에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거의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공휴일도 포함해서 운영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주말대회를 제가 왜 운동 없는 날을 여쭤봤냐면요. 지금 아이들 운동관리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사실 주말 대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 없는 날이 교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두 가지 조금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운동부 선수, 운동부와 이제 일반 학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운동 없는 날은 운동부 학생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 대회라는 것은 우리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클럽 대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은 주말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대회에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고, 운동 선수들은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날은 이제 운동 없는 날로 해서 이제 쉬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니다. 네, 세종이아치 이유지 기자입니다. 일학생 일운동 활동 강화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 체력 수준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두 번째 운동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추가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떤 온라인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학생 일운동 활성화를 이렇게 최대 목표로 저희가 삼아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근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위해서 학교별로 학생 수준에 적합한 운동, 뭘 하면 좋겠냐, 관심 운동이 뭐냐, 이런 거를 수요 조사를 거쳐서 그 학교별로 교내 스포츠 리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내 스포츠 리그에서 좀 학교가 중점적으로 나갈 만한 종목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출전 신청을 해서 이제 세종시 자체에서 대회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이제 우승한 팀들은 전국 스포츠 클럽 대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학생 체력 건강 평가 팝스에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자료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한 종목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학년도 초에 모든 학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점수를 따라서 1등부터 5등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고, 거기서 4등급, 5등급은 조금 저체력이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365 플러스 체육운 활동을 학교별로, 종목은 다양합니다. 한 100여 가지 유스포츠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창의력 체험 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라든지 큰세 활동 시간에 많은 학생들, 또 건강 증진이 좀 필요한 학생들을 권유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 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 최저 학력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좀 다른데, 그 학교 학년 평균 성적이 있습니다. 주로 주요교육과 국영, 수, 사회, 과학인데 그 과목의 평균에 초등학생 같으면 평균 점수의 50%가 안 되는 학생들,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안 되는 학생들을 최저 학력이라고 하고, 그 학생들은 이제 저희 EBS에서 운영하는 e스쿨이라는 시스템을 듣도록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해서 이제 권유라고 하지만 요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각종 운동선수 대회에 출전을 저희가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학생들이 사실 최저 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초중고별 한 운동선수의 한 10% 정도 내외인데, 이 학생들이 이스쿨 시스템을 이수해서 100% 통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두 분만 더 받고 나머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OTN 이만성 기자입니다. 저는 그 학교 취업하다 보면요, 안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또 이 성격이 좀 불안한 때이기 때문에 이 안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보험 처리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계획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체육 활동,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클럽 대회, 또 동동동 스포츠 클럽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을 이제 학교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학교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은 학교 안전 몸대회에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는 게 최고이지만, 그래도 운동하다 보면 부딪히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그래도 가끔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병원 치료비 같은 10% 학교 안전 문제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시스의 송승화 기자입니다. 얼추 질문은 다 나온 것 같아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청주에서 학생
학생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특수교육을 받는 친구가 이제 저지른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세종시도 지금 특수교육을 하는 곳이 이제 있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뭐 공격, 가인 행동 등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할 계획이 있는지하고 이와 못지않게 교사들의 그 위협 관련 등등 보호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학교 전담 뭐 제도 이런 거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설명드립니다. 마침 도정만 수습단장 강화까지 해주실 텐데 어쨌든 어저께 그 일을 보고 모든 국민이 다 놀라셨을 테지만 저희 참으로 유감스럽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정말 이제 특수교육 대상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 학생들이 일반 통합교육을 받는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기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한 학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겠습니다만 그 일반 범죄를 보듯이 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그 학생이 없고 학생이 교사와 관련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은 좀 저희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만 장학관께서 말씀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수교육 담당장관 조정호라고 합니다. 어제 오송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서 초기 뉴스들은 대부분 해석하는 기사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이 통통으로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헤드라인 기사에 특수교육 대상자 부분은 많이 빠지고 고교생의 그 흉기 난동이라는 것들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학생에 의한 그 문제, 폭행,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접근이라기보다는 전체 학생들 속에서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특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의한 사고들은 끊임없이 올해도 가까운 서울 송파 쪽에서의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의 폭행하는 부분들, 초등학생이 교감생을 뺨을 때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한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거냐라는 상황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 대표적으로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체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역시 하나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육 활동과 관련된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날 스포츠 클럽 장애 학생들 학교에서 공동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장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계해서 매주 토요일날 스포츠 클럽 형태의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음학교하고 누리학교 문화예술 체육 중점화 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들을 문화예술 체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 행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범 학생이라는 저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들, 그다음 해당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문제라는 측면들 속에서 같이 부모님들까지 직접 상담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특수교사들 중에서 행동과 관련해서 행동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과정을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연계해서 행동문제 전문가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화적인 지원, 그다음 포괄적인 지원 형태를 두 가지 측면들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그 시기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학교가 설립된 지 10여 년밖에 안 된 학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야구, 축구, 배구 이런 팀을 다수가 참여하는 팀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 학교 정보를 만드는 것을 엄두를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에 우리 소중생들이 유소년 문화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됐을 때 클럽처럼 운영하는 데서도 꽤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선수의 길을 가려고 선택했을 때 실제로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세종시에서 고등학교는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인근에 혹은 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고 특히 부모님들이 세종에서 있으면서 계속 고등학교는 여기서 운동을 하고 대학을 갔으면 하는 바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까지를 온전히 해결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나마 예를 들면 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미래고등학교 옛날에 중앙고고요 미래고등학교의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서 여기 세종에 새로 생긴 그 팀에서 한 명이 진학을 했고 일본의 프로팀하고 홍콩의 프로팀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팀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클럽 형태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팀 운영을 통해서도 친구들이 나중에 전문 선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공부 스포츠과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그래서 모색도 해보고 좀 이렇게 다시 다수가 참여하는 운동부를 운영하려면 오랜 전통과 또 사립학교는 되게 이제 사립학교 홍보탕을 요청하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 등창에 비단에서 일정하게 마음을 모아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도 똑같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